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문정 그 검사장이 검찰 오적 발언을 했을 때도 그것도 약간 신중치 못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의 부장검사라는 분이 그 내부망 이프로스에다가 이문정 지공장님 하면서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이런 거 올렸는데 저도 검찰 조직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데 부장검사가 검사장한테 토론하자. 평소에 못하죠. 그죠? 예. 네. 뭐 이문정 검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는 걸 보면서 배운 것 같죠. 그건 좀 어쨌든 그런 태도는 안 배우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건전한 토론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상급 검사, 하급 검사 가릴 것이 없이 그럼요. 뭐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이 토론을 하자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좀 공격적인 인식 모격적인 언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프로스에 조금 더 이제 보면 글을 올리는 분들이 사실은 그 상식이라든가 보편에 입각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뭔가 좀 이렇게 뒤에 배경을 갖고 있는 듯한. 예를 들면 이분도 장진영 부장검사님도 과거에 무슨 글을 썼나 봤더니 부정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검증 필요하다? 네, 동기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네임드 분 중에 하나고 이프로스 지분이 매우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이 바쁘실 텐데 네, 그분께서 예전부터 그렇게 그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다니셨던 좀 현직에 계신 분이어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것도 역시 자기 몸값 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요새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의 고시 공부할 때 그 수준으로 초췌한 상태로 다니시더라고요. 얼굴 그래 보니까는 어제 그 TV에 비친 장면 보니까 가방도 옛날 고시생들 들고 그 청사에서 나올 때 모습이죠. 저도 보고 느꼈어요. 보면서 진짜 힘들구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다. 사방팔방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그 지난번에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일선 경찰이 부정선거 뭐 좋아요 눌렀다가 뭐 징계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하면 좀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SNS에 뭐만 잘못해도 맞습니다. 바로 문제가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뭐 법관이야 사법부의 일원이고 하나가 행정청이기 때문에 법관징계법이 따로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검찰징계법이 따로 있는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공무원 징계법에 따르면 되는데 그거를 따로 함으로써 저분들이 지금까지 징계를 받지 않아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만함에서 이프로스에 저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그 조직 개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갖고 있는 징계 권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고 기소독점주의가 있으니까 본인들을 준사법기관이라고 꼭 하잖아요. 준사법기관. 그다음에 뭐 헌법기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검찰청이라고는 한 번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라는 지위가 있는 거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한데 그 상당한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기소는 우리만 할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한 만용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검사라는 단어,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는 한번 나오는데 검찰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군요. 조직 그걸 가지고서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일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징계법을 따로 놔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이제 명예감, 사명감, 그다음에 신분의 어떤 그 독립성 이것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많은 잘못을 해도 그래도 경찰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이런 평가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적 우위성 때문에 존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윤석열이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그 5년 동안은 완벽히 경찰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기관이 됐고 이제는 그 징계법도 일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뭐 추진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난 주말에 당정청이 만나가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결국은 이제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명칭 자체가 역사의 뒤안기로 사라질 상황이 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역시 강론에서는 굉장히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법안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부에서 발표 내용을 보아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개혁 성안, 쉽게 얘기해서 입법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안으로 하겠다. 그 얘기는 총리실 산하의 검찰 제도 개혁 추진단을 통해 가지고 정부 부처를 통솔화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부 입법을 한다.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당의 입법도 가능하고 정부의 입법도 가능한 사안이죠. 헌법상으로는 둘 다 가능한데 아마 정부 입법으로 하자고 했던 이유는 그걸 겁니다. 공소청법, 중수처법 만드는 것이 행정 조직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법안을 수도 없이 고쳐야 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한 그런 법안이겠죠. 뭐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 또 뭐 법제처 또 행안부 여러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것이 조금 더 정밀하지 않겠는가 뭐 조금 더 공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아마 정부의 어떤 뭐 의식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 형사소송법만 고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관계된 수많은 법안에 나와 있는 검사의 지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법안을 다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러니까 자본시장법만 하더라도 뭐 검사에게 뭐 이렇게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민법에도 심지어 검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200개 정도 손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들을 이제 소위 말해 갈아 넣어서 이제 저희 같은 법조인 실무위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아마 꼼꼼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안 수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좀 있는데 그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차치하고 그 문제로 가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소청이라는 게 신설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것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원래도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역할 권능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검찰청에서 공판검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제대로 돼 왔는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도 공판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민생범죄의 상당수는 그들이 사실은 그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건이 제대로 엄밀하게 검토되지 않는다. 공소 유지 과정에서 때로는 그게 무죄라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가 원래 원론적인 역할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소청을 즉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판 검사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수행해 왔는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역할을 분류하면 형사부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했고 공판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려고 했던 것이 특수부 검사들인데 거기서 이제 전형이 왔기 때문에 특수부는 폐지될 운명에 처한 것이고 어쨌든 공판부는 지금까지 조금 한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직 기간도 짧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사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특수부가 힘을 그런 쓰는 구조였습니다만은 이제 수사 기능이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공판부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이제 형사부 검사의 기능, 공판부 검사의 기능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전문화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내부적인 토론이 좀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현실은 공판부 검사가 보통 2개의 재판부로 들어가는데 2개의 재판부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일을 재판에만 쏟아야 되는데 재판 준비는 그럼 오로지 하루 하게 되다 보니까 공판부 검사들도 보통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2일제로 출근을 해서 이틀 정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재판도 하루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50건 넘게 일반 형사부 재판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루에 50개 넘게 재판을 하다 보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한 건당 뭐 적게는 몇백만 원 단위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가면서 수행하는 변호사와 아무래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공판에서 검사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또 검찰 쪽만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공판을 현실화해야 되는 까지 만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는 사건 수를 줄여야 찾는다거나. 되는데 네. 지금도 제가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고 변호사를 시작할 때보다 지연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뭐 비판하시는 분들은 MG 판사나 MG 검사들이 이제 그 야근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한테 상담을 드릴 때도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까지 1년, 재판 2년 부셔야 된다.
민사 같은 경우는 재판 잡히는데 1년 6 실제로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중앙지법에 재판 걸고 1년 6개월을 기다리셨어요. 아, 재판 그랬구나. 받을 네. 이 상황에서 공판 중심주의로 더 간다. 더 이제 공판에서 싸워라라고 한다고 하면 더 오래 걸리고 구속기간 6개월을 도과하지 않을 사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공판부 검사를 늘린다, 공판부 검사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좀 뒤바꿔야 되는 네. 문제라서 아마 이번 개혁에 바로 뭔가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아니, 생각이 그렇긴 한데 듭니다. 저는 자꾸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서로가 그 검찰 개혁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국민을 자꾸 이제 입에 올리는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형사 사건 절차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그 피고인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역할과 역능에 충실하길 바라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특수부 사건 몇 개를 두고 얘기한다거나 정말로 예외적인 형사부 사건 중에서도 뭐 살인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를 연출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국민이란 잣대를 들이대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안 겪어본 사람들은 넘어가는데 형사 절차 임해본 사람들은 너무 그 국민이란 개념이 그들만의 이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의원님. 예. 네. 그래서 어쩌란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혁에 좀 이렇게 방점을 좀 실어서 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예.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죠. 보안 수사권 문제도 네. 사실은 좀 설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 게 검찰이 불신을 사고 불신을 넘어서 거의 국민들한테 적개심을 줄 정도로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지나친 나머지 사실은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옹호,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일부 남아 있어야 할 기능이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신을 사다 보니까 얘들은 아무것도 남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또 우리의 주장이 나오면서 뭐 어떤 그런 뭐 공백을 또 처리하는 문제가 네.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죠. 정말 냉철한 정말 판단이 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실제로 대통령실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행안부로 가는 건 좋은데 이 이제 경찰을 누가 통제하느냐. 그리고 경찰은 그러면 다 믿을 수가 있냐, 경찰 수사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치안본부에서 학생운동하는 학생들 끌고 가가지고 물고문하던 데가 바로 경찰인데 그러면 이게 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그리고 전관도 그동안에는 검찰이었는데 이제는 경찰 전관도 막 탄생을 하고 뭐 몇 천만 원씩 수임료 받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거 누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말로는 공수처, 경찰, 중수청 이렇게 3대 그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추자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청사진이나 그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는 좀 이제 공중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정밀한 로드맵이 나와야 그걸 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행안부로 중수청을 보내는 건 좋은데 행안부가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그 지휘권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중대범죄수사청도 경찰보다 더 독립성을 가져야 할 기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수청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면 거기를 누가 통제할 것이냐? 행안부 장관, 정부도 통제를 못하고 검사의 지휘권도 없어지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 네. 신중하게 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두 있는 가지로 것이죠. 다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한 곳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의 공수처처럼 깡통이 돼버려도 문제거든요. 사실상 수사 그 노하우나 수사 역량이 없었던 사람들을 모아놓기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저희가 공수처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줬더니 괴물이 되어버린 건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이 견제와 균형을 과소수사, 과대수사로 나눠갖고 각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뭐 그 통하지 않았을 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루트로 만들어주는 등으로 이제 설계를 좀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몇몇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유예기간 1년이 그 안에 뭔가 되치기가 오지 않을까 뭐 거기서 너네가 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디테일을 숨겨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1년간 이제 여당과 이제 정부가 거기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켜봐 주셔야 저희 그리고 너무 비판을 하시면 저희 같은 일선에서 뛰는 저 같은 경우에 어제도 경찰서로 다니고 이런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좀 들어주셔야 그래야 이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 때는 사실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수많은 부작용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권한 나눠먹기가 되었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 정권을 뺏긴 거였습니다. 그 뺏긴 정권이 괴물 정권이 되어서 정말 이제 내란까지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개혁을 제대로 해서 정권도 빼앗기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괴물 조직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아니, 제 생각도 사실은 박균택 의원님이나 정구승 변호사처럼 특히나 의원님은 이제 검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 변호사 생활을 또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조금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좀 유효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워낙 검찰에 대한 미움이나 이렇게 감정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합리적인 그 문제 제기에도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물적 반응을 보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얘기들 귀담아 듣고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할 때는 정부안이 성안이 되는 단계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타운홀 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요? 직접 필요하면 사회 보고 다 나와. 모든 직역 다 나와서 한번 대충돌. 예, 각자 뭐 검사는 검사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각 직역별로 다 나와가지고 한번 총출동해서 한번 다 털어놓고 얘기해보자. 그런 네. 다음에 그럼 어떤 방안이 좋겠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저는 집단지성이 또 발현될 거라고 생각. 경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검사 근데 이런 면이 좀 필요하겠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그런 거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역별 토론을 하면 또 합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